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 매너 전문가 신현족입니다. 3월 16일 22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신의 직장 28,000명 뽑는다. 공공기관 합동채용 67개사로 확대. 이런 기사인데요. 일단 여기 합동채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43군데에서 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던 A매치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A매치가 각 그 대기업들이 이 인적성 검사를 보는 날짜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요. 은행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냐면 대기업에 합격할 정도 수준의 친구라면은 분명히 뭐 은행권이라던가 다른 군데도 다른 기업들도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붙으면은요, 나중에 최종 합격을 통보했을 때 결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지원과 합격을 좀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꼭 그런 이 괜찮은 이 대기업에 붙을 정도 수준의 인재들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예, 그래서 날짜를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날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책 금융 관련된 쪽은 4월 28일 날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뭐 3월 24일, 4월 28일, 그리고 SOC 분야도 날짜가 맞춰져 있죠. 뭐 농림 환경 쪽도 그렇고요. 이렇게 큰 카테고리별로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중복 지원할 수 없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보통 이 시즌에요, 대기업하고 금융권하고 이 공기업들이 겹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겹쳐갖고 못 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오전에 보는 사람, 오후에 보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퀵을 예약을 해두고 시험을 보자마자 거기서 딱 태워가지고 바로 다른데 보게 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 군데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자기 운인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지도할 때 보면은요,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몇 군데 못 가는 반면에 또 운이 좋아서 많이 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2018년 상반기 공채 자소서 내기 전 점검해야 할 6가지 해서 작년 2017년 취업률 1위 학교로 선정된 서강대학교의 여기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인터뷰식으로 글을 좀 쓴 부분인데요. 이분 보니까 전에 SK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뭐 공채 채용 트렌드 지원 전략 이렇게 간단히 좀 물어본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분 내용 보면요,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 좀 많았거든요. 공기업 쏠림 현상이 심하다. 좀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된다. 상반기 공채 트렌드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블라인드 면접이 일반 기업들로 확대되는 추세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인드 면접이 시작된다는 얘기는요, 면접 전형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탈스펙 전형, 뭐 이거는 이제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에서 5월 여기 인적성에서 면접으로 이어지는 뭐 이 타임라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했는데 이거 약간 질문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는 공채 시즌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인적성 검사 역시도요, 이건 검사예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내가 여기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직무를 얼마큼 잘할 수 있는지 딱 면접관한테 어필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면 그냥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도 취업 스터디 추천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직무 지원을 맞추고 경험 정리하고 샘플 자소서를 써봐라, 이렇게 좀 조언을 주시는데 저는 뭐 다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경험 정리를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경험 정리를 해봐야 이 직무에 맞는 내 경험이 있어서 글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경험 정리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이 그거에 따른 내가 이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써보시는 것, 이런 순서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좀 기사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뭐 점검 포인트가 있냐, 면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은 인성 면접에 대한 유의할 점을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 자판기 같은 느낌으로 뭐 이렇게 주는 학생들 많은데 호감 주기 어렵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일단 이 스터디라던가 다른 데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언어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달을 해서 면접관이 딱 듣고 아, 얘가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면접이에요. 예, 특히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걸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면접관들도요 일부 꽤 훈련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기업들 이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 면접관으로 가잖아요. 전문적으로 면접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 혼자만의 길이다 외롭다 이런 되게 아주 뼈아픈 조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결국 취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요. 한번 기사로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하이트진로 채용 설명회 개최 20일까지 공개 채용하겠다 해서 여기 제가 갖고 온 이유가 그 맥주 공장에 160명을 초청해서 채용 설명을 열었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그 글로비스 아시죠? 현대 글로비스 뭐 당진에 있는데 거기나 뭐 샘표 간장 이런 데서도 이 대학생들 공장으로 초청해가지고 이런 행사 많이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공대나 아니면 생산관리직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일단 공장으로 초청해서 뭔가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지원할 친구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게 이벤트성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 일단 웬만하면 가보세요. 왜냐면 내가 지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기업에 가보고 공장 같은 데 가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학교에 다닐 때 있으면 꼭 가보시고요.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으로 프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좀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비교과 활동을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잘 보면요. 이런 거 은근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취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꼭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 2대12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일단 중소기업 초봉 3,800만 원 맞춰주겠다. 일자리 미스매치 칼된다. 이런 기사를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원래 기사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갖고 왔는데 상당히 말이 많죠. 이 기사에요. 댓글도 무지 많고요. 그리고 각 뉴스나 뭐 언론 뭐 이런 팟캐스트에서 엄청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건 없고요. 일단은 여기 돈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젊은 우리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지금 취업 준비하는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밀레니얼 세대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저스트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기업 들어가도요. 난 이런 삶이 싫어. 내가 기계가 되는 것 같아. 뭐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삶 찾겠다고 그만두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제가 브런치에다가 퇴사 관련된 글을 딱 올리면요 조회수만 막 몇만 나올 정도로 관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돈만 보고 이렇게 뭐 결정하진 않아요. 뭐에 가장 초점을 맞추냐면 자기 성장 가능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거는 바로 자기 개발, 경력 개발 이슈예요. 지금 받는 돈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발전되고 배우는 게 있고 이걸 통해서 다른 좀 더 발전된 나를 좀 경력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딱 확실하다 그러면요. 뭐 돈이 적거나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이 경력을 내가 계속 쌓고 배워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나 이 사다리가 완전히 사라진 게 문제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저는 요 정도 수준에서 한번 여기서 코멘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뉴스에서 갖고 온 기사인데요. 맥도날드 10년간 242명, 좀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렵네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고등학교 때 맥도날드에서 저도 일해봐서 알거든요. 크루가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여기 크루라고 해요. 롯데리아는 메이트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크루들 중에 그 스윙 매니저인가요? 그 또 시간당 급여를 받고 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식 매니저가 되거든요. 매니저 오브 트레이닝가 뭐 해가지고 MT라고 하던데 그때. 그래서 이제 본사 가기 전까지 점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하는 체계를 실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 가보면은 일할 때 공채로 들어온 매니저도 있어요. 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이게 아르바이트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 매니저들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2,242명 정도 상당히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좀 만들어 온 거죠. 여기 맥도날드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전국의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 매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그 매장 관리라고 하죠. 이런 쪽에 직무가 있는 회사들은요. 대부분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뭐 아르바이트생을 했던 사람한테만 지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제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업관리직이라던가 아니면 매장을 관리하면서
이 회사에 그 내가 점장 후보직 이런 직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이런 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요. 대학생 때 또는 뭐 고등학생 때 여러분들이 해당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그 아르바이트생을 좀 해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동안 채용을 좀 진행해 왔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은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졸업 후 정규 신입직까지 취업할 때까지 평균 1년 걸린다. 그래서 이 잡코리아 설문을 가지고 기사를 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전체 평균 뭐에서 4년제 전문대 고졸자에서 이제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뭐 기사 뭐 이런 내용들보다 정규 신입까지 졸업 후 1년이란 얘기는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3학년 2학기 때 돼서 이제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3학년 2학기 때까지 어느 정도 좀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 4학년 1학기 때 뭐 중간고사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대기업이나 꽤 괜찮은 데서 뽑는 인턴에 지원하는 거예요. 인턴을 지원할 때 뭘 보죠? 어학 점수 봐요, 요즘. 보고요. 또 거의 정규직에 지원하는 수준의 자소서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 어느 정도 어학 성적 끝내놓고 내가 어떤 직무로 좀 이렇게 앞으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3학년 한 2학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인턴 때 어느 정도 내가 관심 있다라고 글도 쓰고 말도 하고 또 스펙도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졸업하고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20대들이 구직 활동하는데 2년 6개월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가 10년이잖아요. 그중에 30%를 거의 30%에 가까운 기간을 이 취업하는데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는 거를 반증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정도는 걸린 게 보통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일찍 조금 취업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서울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여러분들 이 말 많죠. 그러니까 많은 저도 전에 커리어 코칭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학교 출신에 따라서 좀 불이익이 있나요? 학점 불이익이 있나요? 뭐 어학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 솔직하게 얘기를 사실 저는 다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없다, 있다, 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있을 거야. 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보통 끝냈었는데, 최근에 홈앤 쇼핑인가요? 여기 이제 채용 비리 관련해 갖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이 업체 이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대학 서열화라는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뭐 80년대, 90년대 뭐 우리 때는 뭐 그냥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잘 됐어. 예, 그런 세대들이 가장 이 얘기를 많이 오히려 하는 아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상위권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25점을 주고요. 그 밑에 서성안을 나오면 23점. 그 다음에 이제 중경 외시 그리고 그 지방 거점 국립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인지도 있는 대학 해서 이제 뭐 20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인서울의 상위 15개 안에 드는 대학이나 아니면은 좀 지역적으로 인지도 있는 학교들 뭐 18점, 기타 나머지 10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 정도 점수 편차면요 상당히 큰 거예요. 네. 왜냐면 학점이나 어학 점수는요 학교 레벨에 상관없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 학교가 이 기타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학점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이나 어학 점수 본인이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는 점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전공과 관련해 갖고 점수 차이 두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출신 학교에 대한 격차가 점수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사람을 뽑는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지탄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학교 스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이 많이 좀 도입이 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일 잘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절대 기업들이 안 그만두고 오히려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직무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교육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해당 직무에서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선발할 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거에 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었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렇게 물증으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이런데 좀 이렇게 왜
그 취업 스터디라던가 취업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어디는 좀 본데 이런 얘기들이 돌잖아요. 그러면 아, 요런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뭐 지원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 한 요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 아마 서류 쓰시느라 되게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 너무 밤늦게 쓰지 마시고요. 잘 준비해서 지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네, 이 정도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 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